우리는 페페로니에서 왔어. 이게 제목이 재미있잖아요. 자, 그래서 읽으면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엄마의 49제가 끝나고 기호성에 대해 인터뷰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없는 영종도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옮길 곳을 인터넷으로 찾는 중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자신을 다큐멘터리 PD로 소개했다. 이메일 화면을 띄워놓고 한동안 앉아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문경의 사촌에게 사과값을 주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사과를 주문해 병실 사람들과 나눈 지가 오래인데 이제야 그 생각을 하다니. 나는 갑자기 초조해져 이체 기록이 남았는지 엄마 통장을 들춰보다가 사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와,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이 이게 경상도 문경이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사투리가 근데 니는 안 자나? 잠을 못 자나? 잠결에 사과? 이러면서 그래 문경 한번 온나 사과꽃 다지기 전에 한번 꼭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첫 문단을 왜 읽어드렸냐면요. 여러분 이제 소설 쓸 때 그 우리가 이제 문장을 생각을 해보면 명사 동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나는 밥을 먹는다. 너는 뭐 공부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형용사 부사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접속사 를 어떻게 이제 쓸진데 우리말의 구성을 잘 이렇게 그 구성소를 잘 이용을 하면은 접속사 없이도 이런 문단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단 하나의 접속사도 없어요. 제가 이게 편해영 지금 요게 그냥 보여갖고 갖고 온 건데 편해영도 되게 접속사를 많이 안 써요. 근데 그 문단 안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그 단어들을 되게 잘 배치를 해가지고 막 접속사가 없는데도 맥락이 잘 만들어지게끔 합니다. 그게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첫 문단에 4명 플러스 인간이 나와요. 자, 엄마의 49제가 끝났다. 엄마가 하나가 나옵니다. 엄마가 죽었죠. 죽은 지 49일도 이제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병원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병사를 하셨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기호성에 대해 인터뷰 해달라고 했다. 기호성은 누군가 성도 특이하고 이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호성에 대해서 인터뷰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이메일로 또 다큐멘터리 PD가 하나가 나오네요. 자, 그렇고 엄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촌이 이제 생각나는 거. 언니인지 오빠인지 뭐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사촌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이 사촌은 문경에 산다는 게 또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엄마가 없는 영종도를 떠나야겠다. 인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어디 사는지도 나오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단 안에 4명 이름이 나오는 이름 내지는 이제 관계가 언급되는 혹은 직업이 언급되는 인물이 4명. 그 다음에 병실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복수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또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짧은 그다지 길지 않은 한 문단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설을 빡 치고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정작의 스토리는 저는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제가 김금희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표제작이 너무 좋았고 양이라는 이제 여주인공이 캐릭터 너무 재미있고 그 다음에 필봉인지 팔봉인지 뭔지 생각 안 나는데 필룡이인가 봐요. 그 걔가 이제 양이를 좋아하는 듯 마는 듯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필룡이 엄청난 찌질함과 이런 것들도 되게 재미가 있었고 양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그 양감이 있는 것 같고 이름도 영희에서 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름도 굉장히 풍요롭고 걔가 약간 행위예술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상한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제 필용이가 혼자서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고 필용이가 양이를 찾아서 그 시골에 가는 장면이 있어요. 양이 고향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그 식물들의 묘사, 농작물들의 묘사, 그 다음에 양이의 표정, 가족들 묘사 이런 게 다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두세 학기를 그 소설을 수업을 한 것 같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조중균의 세계인가 그것도 재밌어요. 거기도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서 근데 이제 거기는 어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부담스러웠고 마지막에 실렸나 그런데 생활의 발견인가 보일러실에서 자다가 화재범으로 방화범으로 물려 가지고 옥살이하고 온 그 살다 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화상 피해로 이제 부모를 잃은 또 자식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나게 되는 그런 건데 구구절절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인물들도 되게 흥미롭고 그 정황도 흥미롭고 거기서 도출되는 결론도 흥미롭고 그래서 제가 스캔을 받아 놨으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김금희 작가의 소설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작가가 스토리를 좀 잘 만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조금 안 땡기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이건 취향의 문제라 어쩔 수 없다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장편 경애의 마음 그게 제가 읽지 못해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복자에겐가 또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사지 않았는데 페페로니는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아, 자, 그 PD가 PD 이름이 나오네요. 정이라는 이름의 그 PD는 기호성의 20대 시절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그럼 20대가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그의 여름에 기호성과 나는 한 노교수의 종택에서 처음 만났다. 그래서 기호성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이 교수의 큰손녀인데 강선인가 이렇게 세 명이 나와요. 근데 얘들이 교수 집에서 뭐를 하냐면은 족보가 이렇게 수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전산화 작업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모가 있어요. 사모가 이제 밥을 이렇게 해다 주고 이렇게 시중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여기서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그 재택 가정교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면서 혹은 숙식을 해결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자, 식사 시간이 되면 교수의 사모가 안채로 우리를 불렀다. 사모는 개성 출신이라서 그쪽 요리도 해주었는데 항상 꿩을 아쉬워했다. 이런 건 또 되게 재밌어가지고 읽게 되는데 만두의 일종인 편수를 빚거나 칼국수를 끓이거나 언제나 우리가 맛있게 먹는 양을 보고 있다가 꿩이 있어야 하는데 혼잣말을 했다. 없는 꿩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고 교수가 타박하면 없으니까 말하죠. 있으면 말을 않지. 라고 대꾸했다. 그런 식사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얘기들이 오갔다 하는데 이제 여기 주인공 이름이 은경이네요. 무슨 은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돼요. 이렇게 음식 이야기 이런 거 디테일하게 쓰는 거 굉장히 재밌고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이제 잘 쓰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인기를 이제 얻고 하는데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세 명의 젊은이들 사이의 이야기여야 되는데 여기 맥주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고니가 보이는 거예요. 여름에 왜 고니가 있지? 그러게요. 겨울 철새 아닌가? 기호성의 말에 내가 동의하는 동안 강선은 말이 없었다. 그래 넌 어디서 왔니? 기호성이 그렇게 말하며 물수제비를 떴고 조약돌은 얼마 가지 않아 잠겨버렸다. 페페로니에서 왔어. 강선이 피자 박스를 구겨 접으며 말했다. 그러자 우리는 웃었는데 강선이 웃을 일이 아니라 자기는 한국에 돌아와 애들이 자꾸 그렇게 물어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했다 해서 페페로니 피자는 강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전 혹시 페페로니가 제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동그란 살라미 소세지 그 피자에 많이 올라가는 이제 이탈리아 그 거기 거 아닌가요? 살라미 아무튼 그 소세지를 이제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모티프가 돼가지고 요것도 이제 뒤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제 시간이 다시 현재로 와요. 과거를 회상하다가 참 이렇게 강선이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좀 보면은 막 이렇게 퍼져서 누워 있고, 예,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약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호성인가요? 그 사람이 뭐 정치 쪽으로 가가지고 그가 운영했던 자버탕평 이라는 팟캐스트를 들어보면 이런 일화가 나온다. 그가 이라크 갔을 때는 추가 파병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이 피살이 일어난 직후였다. 한국군은 오지 마라. 나는 살고 싶다.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이제 시대적인 코드들도 또 없지 않아 들어가고 해서 많은 것이 담겨 있는 이제 소설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막 당기지 않아가지고
네, 재밌게 읽지 못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작가 노트는 반드시 봐줘야 되는데 첫 문장이 좀 마음에 듭니다. 쓰는 사람에게 타인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인식조차 못하는 사이 들이쉬었다 뱉어냈다 하면서 소설의 뼈가 근육이 붉은 뺨이나 주름이나 머리카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오래전 연암 박지원의 산문을 읽었던 어느 강의실에서처럼 고전문학을 담당한 그 은사의 수업을 나는 좋아했고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 들었다. 기억이 맞는다면 그는 중간고사 문제로 시험 보러 오는 동안 본 가장 인상적인 것을 쓰라는 문항을 내는 사람이었다. 또 그 다음에 뭐 한국서라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인하대 국문과를 나온 걸로 돼 있네요. 여기는 지금 프로필이 없는데 찾아보면. 그리고 김금희 작가는 1979년생입니다. 그래서 75년생인 제 입장에서는 거의 동시대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때 너무 한낮에 연애를 읽고 들었던 생각이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이제 독자들과 이런 감성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재밌는 소설을 못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김금희 소설을 읽었는데 작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소설의 내용이 막 기발하거나 뭔가 굉장히 막 현대적이거나 뭐 아주 소재가 아주 특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김봉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박상영 이런 경우는 좀 힙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대도 좀 많이 젊고. 근데 김금희 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설의 본령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사람들이 독자들이 어떤 이야기에 끌리는지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또 읽고 찍도록 하겠습니다.